자,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이란과 미국 경기 보셨습니까? 1대 0으로 이란이 졌는데 이 이란 선수들이 흘린 눈물 단순히 경기 결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히잡 강제 반대 시위가 지속되는 조국 상황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중동 전문가십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선수들의 눈물. 착잡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도 별로 안 좋고요. 네. 경기에서도 졌고 또 그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이번에 이란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뛸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아니었어요. 첫 경기는 진짜 몸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비난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난받은 건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축구를 나가니까 언제 좋든 싫든 그 대통령이 부르니까 그 자리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이 문제가 됐어요. 대통령과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위대 쪽에서 비난이 심하니까 이란을 떠났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들어왔고 네. 그 상태에서 경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여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그러니까 16강 진출에 실패했으면 팬들이 막 실망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뭐 거의 축포를 터뜨렸다고 해요. 네. 현지 영상 들어와 있을 텐데 좀 볼까요? 조국이 패배했다 만세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16강 진출한 나라 거리 네. 두 번.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 정도로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첫 경기에서 그 골키퍼가 다쳤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이제 알리레자 베이라반드 선수인데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엄청난 비난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만났을 때 악수를 했어요. 네. 악수한 사진 하면서 사람들이 SNS에 뭐를 올리냐면 너의 업보다. 너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경기에서 다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요. 선수들이 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앞서서 왜 국가 연주되는데 네. 따라 부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네.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귀국하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9월 27일에 이 선수들이 세네갈과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을 했습니다. 그때 경기를 시작할 때 평가전이라도 국민 의례를 하잖아요. 그때 이 선수들이 검정 옷을 벗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편 세네갈 선수들은 완전히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는 검정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조의를 표한 거거든요. 네. 이미 정치적 상징의 역할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위 과정에서 숨진 시민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다. 네, 특히 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선수들은 월드컵 시작할 때부터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스트라이크로 유명한 아즈문 선수는 시위대에 동조하는 발언 같은 것을 해서 네. 이미 월드컵에도 못 나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대표팀 주장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이 바람직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 국가를 대표하는 팀의 주장이 저런 발언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선수는 지금 그리스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리스에서 뛰고 있으니까 글쎄요. 경기를 끝난 다음에 바로 이란으로 들어갔다가 그리스로 갈지 아니면 바로 그리스로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만약에 이란으로 간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도 또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책임을 또 지게 되겠죠. 자, 9월이었는데 히잡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검거됐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현장의 영상을 보면 실제로 그 상황에서 뭔가 외력이 가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여성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거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는 정확합니다. 때린 적 없다. 그리고 이 마흐사 아미니 여성이 8살 때 이미 뇌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네. 그동안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아드레날린하고 갑상선에 부조 현상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체포를 당하니까 이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왔고 그러면서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쓰러진 죽은 거지 때린 건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부검 결과 발표고요. 네. 반면에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가 아팠던 건 맞는데 약을 당시 먹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벤에 탈 때부터 경찰차에 탈 때부터 맞았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응급실로 이송돼 갔었을 때 CT 촬영을 한 거를 유가족 변호사가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두개골이 상처가 있었다 하면서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지금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네.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시위 과정에서 시위를 또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고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 시위의 특징이요. 초반에 시위대를 체포를 했었을 때 이란 언론인 자반이라는 언론에서 경찰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시위자 체포된 사람의 90%가 10대입니다. 10명 중 9명이 10대. 네. 그러니까 이번 시위의 특징은 젊은 세대예요. 우리로 치면 Z세대라고 그러나요? 제너레이션 Z라고 하는 그 세대들이라서 10대, 20대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사망자 수를 봐도 그러네요. 야, 전체 지금 451명 숨졌다는 통계도 있는데 미성년자가 63명이고 이거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존의 기성세대에 비해서 이란에서도 이런 젊은 세대, 특히 10대, 20대 이 친구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고 이미 굉장히 개방적인 외국 문화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 같지만 많은 분들이 북한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북한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이란 경제는 해외 외국과 계속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란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란이 전체적으로 1905년부터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만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막아도 다 프락시로 해서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 이란에서 가장 우습게 봤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도 운전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랬는데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2017년부터 변하고 있어요. 히잡도 그렇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경제가 계속적으로 억압이 되니까 이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마다 약 10만 명의 브레인 드레인이 생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10만 명씩 1년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젊은이들이 변화를 원하는데 원하는 변화는 오지는 않고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정부는 히잡을 단속을 더 하니까 여기에 이제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린 거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살기는 힘든데 우리가 얕봤던 사우디는 오히려 점점 개방되고 나아지고 근데 우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군요. 그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는 근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합니까? 정부 입장은 정확하게 이러한 시위를 사주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위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란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문이 케이안이라는 보수 신문이거든요. 네. 이란이 영국한테 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란, 영국, 이스라엘, 사우디 국내외 불순 세력이 6대 2로 졌죠 그때요. 예. 이런 식으로 이란 정부는 정확하게 뭐를 보냐면 이 시위가 이게 그냥 자생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란을 넘기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고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가 이런 좋은 기회를 가만히 둔다면 그 나라로서는 이거는 작전 실패죠. 그러니까 현 이란 정부의 정통성을 뭔가 무너뜨리려는 그렇죠. 그런 기도가 있다고 이란 보시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기회, 사실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주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에는 불순 세력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이란 주민들은 어떻게 그게 불순 세력이 있냐?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참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미국이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CIA에서 이란 담당을 아예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그 CIA 담당 사람이 검은 왕자였습니다. 프린스 다크였어요. 네.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2017년부터 이란 공작을 해왔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실체는 볼 수 없지만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는요. 그리고 그동안 이란 내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암살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게 만약에 외국의 스파이나 세력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란 정부 말을 반드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네. 이번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진압도 또 강경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현 정부가 조금 더 무너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데요. 지금 정부가 강원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대화를 하자. 그래서 대화의 물꼬는 일단은 대화를 제의한 상태인데 과연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나오는 상황은 좀 더 온건 개혁파 대통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탐이라든지 루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나오는데 시위대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당신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왜 이제 와서 당신의 입장을 밝히느냐? 처음부터 입장을 밝혔어야지. 왜 이제 와서 비겁하게 하느냐? 이런 또 안에 내부 문제가 있어요. 시민사회의 그 많은 희생의 과실은 온건파 정치인 당신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심도 또 네, 있고. 온건 개혁파. 그러니까 이게 이란 내에서 아주 묘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대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네, 그 어젠다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시위대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국민투표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투표를 뭘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시위대와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사우디를 오히려 낮게 평가했다. 여성들이 운전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였는데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외국 가수들의 음반, 왜 재킷 있잖아요. 음반 재킷에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게 왼쪽이 이제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음반 표지고 오른쪽이 여성의 형체를 아예 없애버리죠. 이거 보십시오. 네. 아니 근데 머리를 노출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79년에 혁명을 겪었던 마르잔 사트라피가 쓴 아주 유명한 그 만화 소설 그 페르세폴리스에 보면은 마르잔 사트라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여자를 아예 대머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왜 이걸 쓰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히잡을 쓰는 것은 현 이란 체제에서는 이게 이슬람을 잘 지키는 겁니다. 히잡을 쓰는 것이 네. 이슬람을 지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수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란에는 파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혁 온건파는 자유를 더 중시하고요. 네. 지금 현재 정부인 보수파는 자유보다는 이슬람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보수파하고 온건파, 보수파와 강경파가 보수 강경파와 온건 개혁파가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히잡을 좀 약간 좀 편하게 쓸 때가 온건파일 때 경우예요. 예를 들면 지난 루하니 대통령 같은 네. 경우. 물론 단속하는 경찰은 대통령 권한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 권한입니다. 예. 그런데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요. 적어도 굉장히 강경 보수 쪽에서는 여성의 히잡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 쓰면 이슬람을 어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양보를 하면 다른 것도 계속 양보해서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신정 정치의 출입문 같은 그런 역할인가? 이걸 열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제가 우리의 비교를 한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히잡을 벗는다는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나는 뭐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당이 좋아요 외쳐도 사실 예.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이제 제가 시점 옮겨서 한 70년대로 아, 네. 그렇 70년대라면 네. 그렇죠. 술 마시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중정으로 끌려가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우리도. 네. 근데 지금의 국제사회 이 기류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히잡을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단속하는 나라는 보기 드물거든요. 이란하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도요. 요즘은 국제사회 눈치를 봐서 네. 여성이 만약에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성을 잡아가지 않고 남성 보호자를 잡아갑니다. 아, 그 여성의 보호자. 네, 보호자를 잡아가지고 일단 경고를 주고요. 3번 경고 주고 3번째 되면은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거에는 좀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네, 거예요. 국제사회 눈이 무섭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제 이란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히잡과 순결을 연결을 시켜서
순결함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정부가 현 라이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도 한동안 희생은 더 불가피하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데 무고한 희생이 좀 줄기를 바랍니다. 자, 박현도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